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상속이 되겠습니다. 남이 받은 재산도 상속세로 대신 내야 하는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만 되겠죠. 그래서 비상속인 기준으로 유산세 방식으로 누진가세한 이후에 세후 자산을 상속인들한테 분배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내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 30억 원 받고요. 일가 공제 5억 원 받았습니다. 상속인은 참고로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했습니다. 이랬을 때 과세 표준은 65억 원이고 50% 구간에 걸리죠. 따라서 상속세는 27억 9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60억 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 비율대로 상속세는 16억 7,400만 원을 내고요. 자녀는 40억 원을 받고 상속세로 11억 1,600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하고 자녀는 상속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세 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없거나 불만이 없겠죠. 그러나 받지도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만약에 낸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상속인이 사망을 한다. 그러면 비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파악합니다. 첫 번째는요, 본래 상속재산을 파악하는데 이것은 비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포함시킬 것이 간주 상속재산입니다. 이것은요, 보험금이나 신탁금이나 아니면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도 포함시킵니다. 이것은요, 비상속인이 사망 전 1년이나 2년 이내에 일정한 금액을 인출했을 때 인출하거나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상속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증빙을 제대로 못한다면은 추정 상속 재산으로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증여 재산도 포함시키는데 이것은요, 상속인한테 그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10년 이내 것은 포함시키고요. 비상속인한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파악한 다음에 재반 상속 공제 후 상속세율을 적용한 이후에 상속세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증여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속 발생 전에 바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 가진 사람이 바로 1년 안에 사망할 것을 예상해서 90억 원을 증여했다. 그럼 나머지 10억 원만 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나중에 합산하지 않는다면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내려가서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시 재산이요. 본래 상속 재산이 7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10년 내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증여한 재산을 합산했습니다. 배우자한테 증여한 것이 11억 원이고요. 증여세는 9천만 원 냈겠죠. 자녀한테 증여한 10억 5천이 있고요. 증여세는 2억 4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100억 원이고요. 상속세는 27억 9천만 원인데 기납부 세액공제 3억 3천만 원을 하니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속세는 24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증여 재산을 합산함으로써 추가된 상속세는요, 놀랍게도 7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증여했을 때 세율하고 그다음에 상속시 세율이 50%다 보니까 그 차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들이 무조건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비상속인한테 상속 개시 5년 내 증여한 재산도 합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비상속인 손자녀한테 만약에 21억 5천만 원을 증여했다. 그러면요, 그 증여 재산은 상속 재산에 합산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추가된 7억 4,500만 원에 대한 상속세 납세 의무는요, 당연히 비상속인인 손자녀가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이 내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은 좋은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자녀가 상속세를 내면 그만큼 어떻습니까? 부모의 상속세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이 상속세를 내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비상속인인 손자녀가 아니라 남한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한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비상속인이 살아생전에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1인당 3천만 원씩 100명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총 30억 원을 증여했는데 증여한 이후에 1, 2년 만에 사망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1인당 3천만 원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10% 300만 원씩 증여세를 내면 되고요. 100명이니까 3억 원의 증여세를 납부했겠죠. 하지만 상속재산 30억 원이 합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는 15억 원이 발생됐고요.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요, 3억 원을 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직원들이 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상속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요,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도 못한 채 12억 원의 생돈을 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상속세 납세 의무는 비상속인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속인한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사전에 직원들한테 증여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이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령인 피상속인이요, 비상속인한테 증여할 경우에는 5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직원들한테 증여한 것은 그렇다 치고요. 만약에 피상속인이 살아생전에 내연녀한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과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2년 전에 내연녀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그 가족 5명한테 각각 10억 원씩 총 50억 원을 증여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상속인은 도대체 얼마의 상속세를 더 내야 할까요?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시 재산은 100억 원이고요. 내연녀 가족 5명한테 각각 10억 원씩 증여를 했습니다. 총 50억 원 증여했거든요. 그것이 합산되겠죠, 상속 재산에. 그리고 내연녀 가족은요, 총 증여세로 12억 원을 냈습니다. 상속 재산은 150억 원이고요. 배우자 공제 30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하니까 상속세는 52억 9천만 원 나왔고요. 기납부 세액 공제 12억 원을 하니까 상속인들은요, 40억 9천만 원의 상속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증여 재산으로 추가된 상속세가 무려 13억 원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50%를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억 원에 대해서 상속인이 전적으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내연녀 가족은 납세 의무가 전혀 없죠. 자,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상속인의 입장에서는요. 첫 번째는 내연녀 가족한테 50억 원의 상속 재산을 빼앗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속세도 자기들이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3억 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했고요. 그 다음에 피상속인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산관리사 입장에서는요, 솔루션이 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피상속인은 사전에 증여하지 말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상속인들이 평소에 내연녀 관리를 잘했어야 할까요? 이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친 재산 관리를 잘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요, 추정 상속 재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소명이 불가한 재산은요, 추정 상속 재산으로 상속인이 또 부담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속 개시 전 2억 원 이상 인출했거나 2년 전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 이랬을 때 소명을 못하면요, 억울하게 또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상속인한테 갑작스럽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요, 상속인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잘못이 더 많은데요. 이러한 결과는요, 피상속인이 무지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보니까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리 증여 상속세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고요, 자산관리 컨설팅을 통해서 현명한 절세와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렇지 못하다 그러면요, 억울한 상속세를 내게 되는 경우에 남겨진 가족은요,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